한명숙 전 총리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출소하자마자 논란이 되는 핵심 이유는 사법개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여야가 정확하게 엇갈리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려는 것이냐.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 발언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굉장히 그 본인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었고, 검은 상복을 입고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진실이 엇갈리는 측면, 정말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얼마를 상황이기도 받았다 하죠. 그러면서 9억 원이죠. 9억을 받았대요? 라고, 한만호. 예. 한만호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1심에서 거죠. 주장할 때 2심에서 이 말을 반복했잖아요. 바꿨죠. 말을 바꿔서 자기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이제 2심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진실의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 2년 실형을 받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시는 여당이죠. 그때는 새누리당이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된, 어떻게 저걸 받아들였지? 무슨 이유였지? 뭐 이런 그 의문도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감옥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던 바는 본인의 이런 처지 이런 거 그 뭐 얘기하지 말고 유일하게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일로매진 해달라 이런 당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했었던 걸로 제가 취재로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하신 이런 정황들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 2010년에 서울시장 후보였고,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맞상대로서 한명숙 총리만한 분이 없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그 조사로 굉장히 국민적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른바 표적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죠, 당시 후보의 정치적 맞수를 제거한다. 거기에 정치검찰이 동원된 거 아니냐. 결국에는 대법원, 법원도 협조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이재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한만호 전 회장으로부터 그 금품수 수수를 터져 놓은 것 자체 시기가 아주 미묘합니다. 시기가 2010년 4월 9일 날 동아일보에서 처음 그 보도를 합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곽영욱 그 대한통운회장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앉아 지금 1심에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 지금 동아일보 이 사건이 별건으로 지금 또 터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터지느냐? 그러면 그때 한명숙 전 총리가 그해 6월 달에 있을 지금 그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죠. 출마를 해서 네. 선거 내내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소됐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당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된 새누리당은 계속 얘기했고 그때 그 표 차이가 0.6%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1%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당한 그러니까 그 참여 정부의 그런 또 촉망받는 뭐 여성 정치인에 대한 그런 견제도 있지만, 당장 목전에 닥친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는 여건의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게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데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만약 2010년에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그 다다음에 그렇죠. 대선까지 총선과 대선이 그렇죠. 있잖아요.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이 한명숙 그 시장이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건 뭐냐면 곧 또 노무현 정신의 부활이거든요.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빨리 잊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2009년 돌아가시고 2010년 서울시장에서 이기고 그 열기로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까지 가면 정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분석까지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특수일부장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시는 분인데. 얘기를 해요. 묻지 말고. 그 김기동 그 특수일부장, BBK 검사. BBK 2인자. 그리고 지금은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특수일부장이었고, 이제 주임 검사는 임관혁 그 부부장인데,
임관혁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데요. 임관혁 지금 박근혜 정부 때 특수일부장 하다가 예. 잘 나갔죠. 예.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계속 이름이 나왔었죠.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내려갔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검사장은 노완균. 노완균은 2013년. 임관혁은 몇 기예요? 뭐 기수는 잘 모르겠어요. 기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 아니, 중요한 부분은 예. 우리가 중수부를 폐지를 주장해갖고 중수부는 없어졌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표적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 재밌어요, 그런 게. 표적 수사를 하려면, 건물급 잡으려면 바로 수사를 하면. 이 같은 경우도 한명숙을 이 별건은 다시 수사하려면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한 언론의 단독 사건을 딱 그래서 여론의 힘으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수사한다는 형식으로 취해서 수사를 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론의 힘을 빌려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여론에 흘려놓고 이게 뜨지 않으면 밀고 가지 못하고. 간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미 한만호로부터 진술서나 이런 거 받아놓고 목적 의식적으로 여론을 흘리는 거죠. 근데 사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도 비슷한 그렇죠. 것이었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조선일보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고요. 그렇죠. 사실 그런 사건은 저 어디 무슨 휴지통 이렇게 조그맣게 써도 사람들이 어머 그랬어 이러면서 다 찾아볼 기사인데 그걸 조선일보가 일면톱에 지난번에 올렸죠. 발언한 거 똑같이 또 하시네. 그랬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 생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음모 이런 거에 언론이 자꾸 동원되는 기재가 되는 게 좀 슬프죠. 아니 사실. 기자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표적 수사 그리고 이런 기자 단독 특종이게 되면 언론과 함께 플레이를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찰에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관심 갖고 들여다볼 만한 사안인데 그러면서 이제 간을 보면 이제 기자는 애가 타죠. 그래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만한 단서를 주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도 간을 보고 이런 수는 있죠. 저기 CG를 한번 올려주시죠. 야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권위 깔아뭉갠 것, 정권 잡았다고 사법 판결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13,000개의 임명권을 갖고 판사들 어떻게 옥죄었는지 이런 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여당 지도부가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우선은 밀 수 없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평이죠. 국민의당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 이루고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숱하게 잘못된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립이라는 그 외피 속에서 책임을 지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확정 판결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은 성역 없이 지적을 해야 돼요. 이미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상권 분립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 개혁도 해야 된다. 그리고 평판사들이 사실은 그 정치적인 사건 부분에서 윗선에 눈치를 봐서 제대로 판결 못 하겠다는 것이 70% 이상이잖아요. 심각한 상태예요. 70%좀 나왔죠. 이상은 아니었고. 그것 좀 나왔죠. 그리고 오죽하면 전체 판사 대표자 회의가 100명씩 모여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해치는 재판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또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있다고 하고. 그렇죠. 오죽하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전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검찰 여론과 사법부의 수뇌부로부터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는 최근까지도 사법부 내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했던 분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은
뭐 시국 사건이나 예. 이런 부분에서 이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결을 못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0년에 홍준표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를 찾겠다는 것은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른바 이게 검사들이 피하려고 하는 별건 수사 아니에요. 네. 수사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내는 거. 네. 가장 비겁한 태도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정치적으로 수사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는 것이다. 1차 돈 받았다가 5만 달러 받았다는 게 무죄로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뭘 또 찾아낸 것이냐.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별건 수사는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소환을 하든지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언론에 이 사건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 때는 민주당이었었나요? 아니 그때 사실 뭐 한나라 그때는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고 약간 비주류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검사로서 검사 출신 검사 아니에요? 출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건 수사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후폭풍 이런 부분 다 오래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논평 놓은 거 보십시오. 오늘 지금 그 사법부의 결정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여권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처음에 단추 자체가 잘못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지금도 맞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논평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럼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했나요? 다 살고 나왔잖아요. 예. 살고 나오고 그때 당시 판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법원의 3심이 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재심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대법원도 실패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재심제를 두고 있고 실제 재심을 통해서 과거 건의주의 정권 시절의 잘못된 판결들이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하겠다는 식의 그런 말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 사건 초기부터 그 당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 사건은 어찌됐든 한명숙 총리가 징역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2년을 살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를테면은 뭐죠 가석방이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다 만기 출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심 할 수밖에 없다. 재심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사건 초반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한명숙 총리 측이 어떤 행보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 네. 시절의 인혁당 사건, 예. 그다음에 민초학년 사건, 예. 그다음에 난민전 사건, 네. 그리고 75년서부터 79년까지 김기춘 당시 공안부장인가요? 그 주도했던 23건의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이 재심 신청해갖고 30년, 40년 만에 네.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9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 공화당 쪽에서 네. 사법부의 판결과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네. 삼권 분립해치는 거냐?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다 조작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야죠? 그때 그 주장했던 사람들 돌아가셨겠구나. 이 문제가 지금 일반인들 보면 예. 양쪽 정치권의 공방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지적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양비론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국민들은 판결문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판결문은 공개가 돼줘야 돼요. 판결문 공개를 안 하나요? 네, 판결문 공개를 안 하죠. 이 좀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판결문은 공개를 돼지면 이런 경우를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무죄인데 왜 유죄를 했을까? 또 유죄인데 왜 무죄를 했을까?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론 보도라는 것은 대부분 검찰이나 법원발 보도거든요. 예. 실체관계를 모르고 이게 왜 또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칭찬하고 불리하면 뭐 문제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판결문은 특별 실명 부분이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이재 변호사님, 예. 제 BBK 재판 때도 대법원 판결이 예. 그냥 기각한다 이 한 줄이었거든요. 예. 이유도 없이. 예. 진짜 그러고 보니까 판결문 받았어요, 그때? 판결 받았죠. SNS에다 좀 공개 좀 하시 그랬어요.
그 판결문 하여튼 그거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또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5명이 예. 지금 현재 양성대 대법관 체제에서는 보수 1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도 5명이. 그나마 예. 그 5명은 제가 공개를 할게요. 그나마 무죄 판결에 가담했던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비교적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라는 사람은 무죄에 다 가담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대법원 개혁, 그 사법부 개혁의 문제로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 오늘 새벽 5시에 2년간의 형을 만기 사시고 출소했습니다. 출소하면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 지난 2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여름 징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겠다는 그 말씀, 사법부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표 차이가 0.6%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1%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상당한 그러니까 그 참여 정부의 그런 또 촉망받는 뭐 여성 정치인에 대한 그런 견제도 있지만 당장 목전에 닥친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는 여건의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게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데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만약 2010년에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그 다다음에 그렇죠.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까지 총선과 대선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이 한명숙 그 시장이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건 뭐냐면 곧 또 노무현 정신의 부활이거든요.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빨리 잊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2009년 돌아가시고 2010년 서울시장에서 이기고 그 열기로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까지 가면 정권을 뺏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분석까지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특수일부장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시는 분인데. 하지만 어쨌든 그 진실의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 2년 실형을 받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시는 여당이죠. 그때는 새누리당이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된 어떻게 저걸 받아들였지? 무슨 이유였지? 뭐 이런 그 의문도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감옥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던 바는 본인의 이런 처지 이런 거 그 뭐 얘기하지 말고 유일하게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일로매진 해달라 이런 당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했었던 걸로 제가 취재로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하신 이런 정황들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2010년에 서울시장 후보였고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맞상대로서 한명숙 총리만한 분이 없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그 조사로 굉장히 국민적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른바 표적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를테면 박근혜 후보죠 당시에 후보의 정치적 맞수를 제거한다. 거기에 정치검찰이 동원된 거 아니냐. 결국에는 대법원, 법원도 협조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까 이재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한만호 전 회장으로부터 그 금품수 수사를 터져놓은 것 자체 시기가 아주 미묘합니다. 시기가 2010년 4월 9일 날 동아일보에서 처음 그 보도를 합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곽영욱 그 대한통운회장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앉아 지금 1심에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 지금 동아일보 이 사건이 별건으로 지금 또 터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터지느냐? 그러면 그때 한명숙 전 총리가 그해 6월 달에 있을 지금 그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죠. 출마를 해서 선거 내내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소됐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당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된 새누리당은 계속 얘기했고 그때 얘기를 해요. 묻지 말고. 그 김기동 그 특수일부장 BBK 검사 BBK 2인자. 지금은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특수일부장이었고 이제 주임 검사는 임관혁 그 부부장인데 임관혁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데요. 임관혁 여기 지금 박근혜 정부 때 특수일부장 하다가 잘 나갔죠.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지금은 계속 이름이 나왔었죠.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내려갔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검사장은 노완균. 노완균은 2013년. 민간형은 몇 개예요? 뭐 기수는 잘 모르겠어요. 기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 아니, 중요한 부분은 예. 이 우리가 중수부를 폐지를 주장해갖고 중수부는 없어졌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표적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 재밌어요, 그런 게. 표적 수사를 하려면 건물급 잡으려면 바로 수사를 하면 이 같은 경우도 한명숙을 이 별건은 다시 수사하려면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한 언론의 단독 사건을 다. 한명숙 전 총리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출소하자마자 논란이 되는 핵심 이유는 사법개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여야가 정확하게 엇갈리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려는 것이냐,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 발언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는 굉장히 그 본인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었고, 검은 상복을 입고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진실이 엇갈리는 측면, 정말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얼마를 상황이기도 받았다 하죠. 그러면서 9억 원이죠. 9억을 받았대요? 라고, 한만호. 예. 한만호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1심에서 주장할 때 2심에서 이 말을 바꿨죠. 말을 바꿔서 자기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이제 2심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겠죠.